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직설법과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직설법과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직설법과 가정법이라는 용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죠. 지금도 가정법 학습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 용어들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말로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직설법과 가정법 구분 알고리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이 알고리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한국적인 말로 바꾸겠습니다. 즉, 직설법과 가정법이라는 문법 용어를 갈아치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글쎄요, 과연 제 생각과 함께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정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은 어려운 녀석이 아닌데 자꾸 어렵게만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깨우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문법 교육의 역사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영문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바로 비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리가 없는 학습은 혼동을 초래할 뿐입니다. 비논리적인 영문법 학습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논리적인 방법으로 가정법을 학습했다면 사실 중학교 이후 가정법 이론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배웠거든요. 좀 더 선심 써서 고등학교 이후라 말씀드리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계속 반복해서 배우거든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도 가정법이 힘들다.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가정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가정법을 이해 못하기가 더 힘든 구조거든요. 논리적인 여러분의 머리를 논리적이지 못한 이론들이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죠. 가정법을 설명할 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문입니다. 이 문장 자체로 가정법을 이해해 보겠다는 생각도 논리적이지 않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시제를 이야기하는 방식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시제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시제는 시간 이야기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또한 시제는 가정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가정법 정도는 이 아름다운 시제 이야기를 최소화시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시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제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신 시제입니다. 절 믿으시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이번 시간에 깨닫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제가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 한 끗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가정법은 어떤 상황에 쓰느냐? 상황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이 조동사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가정법은 조동사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로 이 알고리즘은 조동사 구분 알고리즘이죠.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이 알고리즘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알고리즘을 나눠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곳은 직설법 1번입니다. 자, 긍정 아니면 부정 하나만 존재한다.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문장이 긍정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긍정으로, 부정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자, 가정법을 봅니다. 1, 2번.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장이 긍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부정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직설법과 가정법 알고리즘을 좀 더 단순화시켜보면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직설법 1번,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정을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바로 알맹이가 있는 문장들이죠. 그에 반해 가정법 1, 2번,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을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빈 껍데기 문장입니다. 자, 가정법 문장들은 사실 빈 껍데기 문장들인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멋진 우리말이 있죠. 바로 빈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말, 보여주고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빈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그러면 직설법은 참말이죠. 알맹이가 있는 말, 보여주고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말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인 우리는 참말과 빈말이 어떤 말들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 곳이 가정법 부분입니다. 이 가정법은 빈말에 해당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빈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빈말이라도 고맙다. 아무리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애들은 믿어. 빈말하지 마. 어차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에 빈말에 해당하는 말이 어떤 말들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가정법 이야기, 시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요. 하나의 상황을 우리는 직설법으로 말을 해볼 수 있고 가정법으로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정법을 왜 사용을 하는가? 가정법은 언제 사용을 하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정법을 빈말이라는 멋진 우리말로 바꿔놨죠. 고로 빈말을 왜 사용을 하는가? 빈말은 언제 사용을 하는가?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빈말과 참말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참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빈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과장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정말 배고파서 나 정말 배고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너가 정말 보고 싶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새라면 당장 너한테 날아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참말과 빈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참말이고요.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 그건 빈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하나 보다 라고 알고 있겠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말로 받아들이면 참말 문제죠. 죽어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참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무지무지 과장해서 하는 빈말인 거죠. 아래 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런 걸 우리는 빈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빈말하지 마라 애들 듣는다 혹은 빈말이라도 애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빈말하지 마라 애들 듣는다 이 말은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참말이 아닌데 빈말인데 애들은 참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직 빈말과 참말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죠. 자, 제가 앞에서 우리는 이미 가정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과 빈말, 가정법,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우리말은 참말과 빈말이 있고요. 당연히 영어도 참말과 빈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사람 사는 이치가 비슷할 테니까요. 허나
우리말은 참말과 빈말을 구분을 안 하고요. 영어는 참말과 빈말을 구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직설법과 가정법. 우리말은 문장의 형태상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을 안 하는데 영어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을 한다. 자, 이 말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문장의 형태로 참말과 빈말을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는 문장의 형태로 참말과 빈말을 구분한다. 자, 시제를 따지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관찰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can, will, could, would. 잘 보세요. 이 둘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자, 참말일 때 can, will, 빈말일 때 could, would. 동등한 관계의 기본 조건은 같은 시간의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곳은 이 말이 참말이냐, 이 말이 빈말이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은 이미 참말과 빈말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참말일 때 can, 빈말일 때 could.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말 배고프다. 말 한마리도 먹을 수 있다. 자, 배고픈 친구가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나 정말 배고프다는 참말이겠죠. 말 한마리도 먹을 수 있다는 빈말이겠죠. 이걸 참말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죠. 자, 그러면 먹을 수 있다. can이실까요? could이실까요? 참말일 때 can, 빈말일 때 could. I could eat a horse. 당연히 could겠죠. 빈말입니다. 자, 나 정말 피곤해. 일주일도 잘 수 있어. 또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여기도 참말과 빈말로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자, 앞에 나 정말 피곤해. 여기는 참말일 거고요. 일주일도 잘 수 있다. 여기는 빈말이겠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일주일도 자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잘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니니까요. 잘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can과 could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어떤 녀석일까요? 당연히 빈말이니 could sleep이 될 겁니다. 자, 앞에 I'm so tired라는 참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로 참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죠. 아직까지는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자, 뒤에 빈말, 이쪽 빈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찾습니다. 제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친구한테 나 너랑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 너랑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다는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이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빈말로 이 시간이 정말 좋았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다. can과 could. 어떤 녀석이 느껴지셔야 되나요? could입니다. I could talk to you all day. 비슷한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정말 좋다. 나 여기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근데 가야 해. 자, 여기 정말 좋다. 뭐 좋겠죠. 참말입니다. 나 여기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자, 여기는 참말일까요? 빈말일까요? 가야 되는 상황을 깔고 얘기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습니다. 빈말입니다. 근데 가야 해. 참말이겠죠. 봅니다. It's so nice here. I could stay here all day, but I have to go. Could stay. 이런 경우에 could를 쓰는 겁니다. 자,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네요.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널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이죠. 죽어봐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can, could. 어떤 녀석이 느껴지시나요? I could die for you. could가 느껴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커피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말할 필요도 없죠. 빈말입니다. can입니까? could입니까? could입니다. 누군가 화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 정말 그놈한테 화났어. 나 그놈 죽일 수도 있어. 자, 앞에 문장은 화났겠죠. 자, 참말로 인지하면 되는 거고요. 뒤에 문장, 나 그놈 죽일 수도 있어.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 뒷문장이 참말로 느껴지신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빈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화난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자, could일까요? can일까요? could입니다. 빨리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철없는 친구 녀석이 아이들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네요. 야, 친구야, 빨리 가자. 우리 수업 늦겠다. 그게 그렇게 재밌냐? 그러자 친구가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이 문장은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이죠. 하루 종일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뭐 재밌다라는 상황을 과장해서 하는 얘기죠. 할 수도 있어. can일까요? could일까요? could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영원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빈말이죠. 완전한 빈말이죠. could입니다. 자, 친구가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파티에 갈 수 없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 너의 파티에 갈 수 없어. 미안하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참말일까요? 빈말일까요? 참말이겠죠. 자, 파티에 가다 come to your party 하시면 되고요. can, could 어떤 녀석을 써야 될까요? 자, 참말일 때는 can, 빈말일 때는 could.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next week. can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외국인 친구한테 또 다른 제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서 걔 영어 할 수 있어. 너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경우죠. 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뭐 구사할 수 있다.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참말입니다. She can speak English. 어렵지 않죠. 참말과 빈말의 구분법을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 wish라는 녀석을 잠깐만 보죠. 자,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들 중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들이 있죠. 그 소망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wish라는 녀석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하죠. 자, 그런 소망들이 바로 빈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빈 껍데기 소망이요. 빈 하늘에 빈 소망을 날리며 내 텅 빈 마음을 채워본다. 좀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말들이 빈말이에요. 자, 보시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얘기하네요. 나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건 참말인가요? 빈말인가요? 빈말이겠죠. 빈 소망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I wish 하면서 뒤에다 문장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날 수 있다. can fly입니까? could fly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빈말. could fly입니다. I wish I could fly.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가야 됩니다. 여기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죄송합니다. 저 가야 됩니다. 이 말은 참말이죠. 자, 가야 되는 참말의 상황을 깔고 말하는 빈 소망인 거죠. 여기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말입니다. 더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can stay일까요? could stay일까요? I'm sorry I have to go. I wish I could stay here longer. could stay.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직설법과 가정법을 참말법과 빈말법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법이 또 마음에 안 드나요? 참말과 빈말로 바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가정법은 여기에서 끝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설법과 가정법이라는 용어 대신 참말과 빈말로 시작이 됐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대한민국의
영어공감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영어공감 사이트에서 강의를 보시는 회원님들은 이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강의를 완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참말과 빈말 찬성한다라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 댓글들의 힘으로 언젠가 이 영상은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에게도 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의 댓글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